네, 지난번에는 캐릭터 좌표를 구하는 걸 해봤었는데요. 그거를 잠깐 다시 보자면은 이랬었죠. 지난번에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등록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 좌표들을 변경하는 코드를 보면은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네, 이런 영역이 있고요. 옛날에 총알 개수를 알아낼 때 그때 영상을 봐도 이 영역하고 비슷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냐?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나 총을 쏘는 거나 같은 부분에서 처리를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보면은 HW 크레이트 인터페이스하고 플러스 비슷한 네, 근접한 곳에 코드가 위치하고 있죠. 처리하고 있는 코드가. 그리고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해서 네, 이곳이 어디서 호출됐는가를 보면은 038D 9D7 038D 79D7 이 주소 위에서 호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예전에 총알 개수 구할 때도 보면은 똑같을 겁니다. 리턴 어드레스죠. 어셈블리어 배우면은 함수를 호출하면은 호출한 함수가 리턴한 후에 돌아갈 주소를 스택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주소로 가면은 이 위에는 호출하고 있는 콜을 하고 있는 명령어가 있고 방금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 부분은 이 함수 내부였다는 겁니다. 네, 이곳의 주소가 뭐냐? 보면은 038D 79D입니다. 노트패드에 한번 적어도 놓아 볼까요? 이곳의 주소가 이곳의 주소는 038D 79 038 넘버락 D 79D2 네, 총알 개수를 구하는 것도 해봤었잖아요. 네, 그것도 바로 이 함수 내부라는 건데요. 그것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푸는 것은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시 하는 거죠. 토글이라는 게 뭐냐? 잠깐 그냥 짬내서 설명을 드리면은 토글 음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토글 키 네. 요즘은 컴퓨터 전원 버튼이 이렇죠. 컴퓨터 전원 버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동그라미랑 막대기가 두 개가 있는 형태인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동그라미는 전원이 안 붙은 상태, 짝대기는 전원이 붙어 있는 상태, 회로에 전원이 붙어 있는 상태. 네, 그걸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에서 중학교 때 배운 이런 스위치 전구 달려 있는 이런 회로가 있잖아요, 그쵸? 네,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동그라미고 붙어 있으면은 짝대기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불 켜고 끄는 거 보면 한쪽엔 동그라미고 한쪽은 막대기 있어가지고 이쪽을 누르면은 불이 꺼지고 이쪽 누르면 불이 켜지고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뭐 스위치 콜로 달았을지도 모르지만 네, 그래서 요즘 컴퓨터는 한 번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전원이 꺼지고 물론 바로 전원이 휙 나가는 건 아니고 운영체제가 전원을 끄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켜져 있는 상태에서 누르면 끄고 꺼져 있는 상태에서 누르면 켜고 이게 바로 토글이라는 겁니다. 토글. 그래서 시트 엔진에서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 하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끄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없애는 없는 상태에서는 생기게 하고 생겨진 상태에서 없애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가 브레이크 포인트는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이 부분의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멈춰라. 정확히는 디버거한테 실행 권한을 멈추고 실행 권한 넘겨줘라 뭐 이런 건데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 끄고 나서 다시 런하면은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이 됩니다. 예, 옛날에 총알 개수 구할 때도 이렇게 치트 써가지고 총을 생기게 한 후에 테스트를 했죠. 게임 진행하기가 귀찮아서 총알 개수를 한번 다시 구하는 걸 해보도록 할까요? 할프라이프 다시 오픈하고 버그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거는 4바이트 일단 파일 검색하고 총 쏘고 7 검색하고 네, 총 쏘고 6 검색하고 총 쏘고 5 검색하고 그리고 총알도 할당한 메모리, 고정된 주소가 아닌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거였죠. 이 값일까? 찍어볼까요? 근데 이 값이 맞네요. 이 값을 쓰고 있는 이 값을 변경시키는 곳에 코드의 위치도 네, 그 함수 내부라는 건데요. 여기서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총을 쏘면은 멈추겠죠? 네, 멈췄습니다. 총알 개수 감소시키는 부분에서 멈췄는데 여기서 리턴 어드레스 이곳의 코드가 어디서 호출됐는지 이곳의 코드 이곳의 함수를 리턴하고 나서 이동될 곳의 주소가 038D79D7이라는데 바로 이 주소 위가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함수 내부란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코드가 있는 위치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함수가 캐릭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가히 모든 걸 다 처리한다고 봐도 됩니다. 네, 모든 걸 다 처리한다고 봐도 되는데 제가 C 언어에 대해서 강좌를 찍을 때 C 언어 강좌를 할 때 함수에 대해서 배울 때 중요한 점이 있다고 했었죠. 함수를 배울 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인자 또는 인자. 어떤 인자를 줘야 되냐. 그리고 함수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리턴 값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배울 때 이걸 세 개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도 이 순서대로 인자가 뭐고 이 인자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함수 호출이 끝난 후에 리턴 값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인자, 매개 변수에 주는 인자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셈블리어 시간에 함수에 인자를 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로 스택에다 넘겨주는 걸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건 푸시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푸시를 2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2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지연 호출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푸시가 두 번째 인자고 그 아래는 첫 번째 인자입니다. 그래서 2개를 주고 있습니다. 네, 푸시라면 스택 영역이 들어간다고 했죠. 올리 디버거처럼 치트 엔진에서도 스택 영역을 오른쪽 아래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건 리턴 어드레스하고 파라미터 지금 매개 변수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리 디버거처럼 스택 영역을 보고 싶으면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풀 스택 하면 이렇게 풀 스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주소에 주소 절대값하고 ESP 스택 포인터의 상대적인 주소를 출력하고 있는데요. ESP 스택 포인터 말고 EBP 스택의 베이스 포인터 베이스 포인터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곳인가 그걸 알고 싶으면 EBP 이걸 체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푸시하고 콜 하면은 푸시하고 나서 콜 하면 리턴 주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함수 내부 팔로우를 해보면은 함수 내부에서 EBP 이전 스택의 베이스 포인터를 푸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saved 프레임 포인터, stored 프레임 포인터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EBP에는 이 saved 프레임 포인터 들어가 있고, EBP 플러스 4에는
리턴 주소 그리고 플러스 8에는 첫 번째 인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EBP 플러스 8을 볼까요? EBP 플러스 8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EBP 플러스 8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018 EC00. 네. 그래서 0018 EC00이 첫 번째 인자인 거죠. 푸시를 두 번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00, 그 다음은 그 아래에 있는 이게 두 번째 인자가 되는 거죠. 베이스 포인터의 거리가 더 먼 게 더 뒤에 있는 인자가 되는 겁니다. 00, 00, 01, 0B, 아닌데, 02, 하나, 0000, 예, 0000, 1B, 000010B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네, GTNG 또, 이 점이 또 좋아요. 포인터라고 알려주고 있죠. 포인터기 때문에 이 주소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여기, 데이터 덤프 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go to address에서 주소를 적으면 해당 메모리에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주소 값을 인자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D모드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냥 4바이트 뭔가 데이터네요. 다시 이 스택 트레이스를 보면 여기서 파라미터즈라고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방금 분석한 거랑 똑같죠. 그런데 치트 엔진은 인자가 몇 개인지까지는 계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EBP 플러스 8을 기준으로 계속 스택 내부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치트 엔진이 거기까지 똑똑하진 않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똑똑하진 않다라는 거죠. 리턴 어드레스는 베이스 포인트 플러스 4기 때문에 그것도 잘 분석을 해서 보여준 거고요. EBP 플러스 4.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분석하고 싶다. 트레이스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분석하고 싶다 하면은 플러스 4는 리턴 주소고 EBP는 예전 프레임 포인터 주소고 18F948은 예전 프레임이니까 18 그 주소로 가서 그 주소 플러스 4는 또 리턴 주소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주소에 들어있는 건 이전 또 프레임 포인터고 그렇게 계속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거를 이해하고 싶으시면 어셈블리어를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값이 나와 있는데 데이터가 6400 0A 3F입니다. 어셈블리어를 열심히 공부하셨다면은 이거 뭔가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거 부동소수점 데이터 값일 확률이 높지 않냐? 이 3F를 보면 그래요. 3F를 보면은 이 3F를 시작하면 뭐 1.0이거나 0. 몇이거나 그러거든요. 네. 그랬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3F 800000이 1.0이었잖아요. 그래서 3F로 시작하면 1.0이거나 뭐 0. 몇인 부동소수점 데이터일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부동소수점 데이터로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동소수점을 계산하는 계산기가 여기 내부에 들어가 있나 볼까 하는데 있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있으면 혹시 제보해 주세요. 유튜브 댓글로. 그래서 올리디버거에서 이 데이터를 입력해서 볼 수가 있죠. 최근에 배운 어셈블리어 중에 부동소수점 관련된 어셈블리어로 이 메모리에 똑같은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데이터를 로드하면은 데이터를 로드하면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올리디버거가 이걸 또 분석을 해주거든요. FLD Dword PTR 402000 이렇게 보면은 0.539068이라고 나오네요. 여기 오른쪽에 커멘트 부분인데 올리디버가 분석을 해서 출력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0.53906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값일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값일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 바꿔보고 게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거 네, 그런 실험 방법이 있죠. 네,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게 무엇이다라고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조건을 바꾸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고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죠. 그 용어가 있었는데 두 개가 있었는데 뭔지 뭐뭐적 실험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이 값을 바꿔봄으로써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 함수 내부 여기가 함수 내부죠. 함수 내부에서 이 첫 번째 인자 EBP 플러스 08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거를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직접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인자는 EBP 플러스 8에 있을 거고 이 주소 안에 있는 값이 아까 네, 그 값이었죠. 이 값인데요. ESI가 어디서 이용되냐 보면은 그래서 move s 뒤에 이용되겠네요. ESI 안에 있는 값을 EDI 주소 ESI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 안에 있는 값을 EDI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쓰게 되는데 네, 이걸 보면은 7C EBP 빼기 7C라고 하면 지역 변수라고 할 수 있고 이 ECX의 D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네, D는 A, B, C, D에서 13이죠. 그리고 move ST니까 13 곱하기 4에서 4 곱하기 13, 43, 12, 52바이트 정도를 복사를 하고 있네요. 지역 변수 영역에. 네. 그거 이외에는 딱히 다른 점은 없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인자로 준 곳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 EBP 빼기 7C부터 4바이트 공간에 들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또 EBP 플러스 08 값을 이용하고 있는데 ECX에다가 값을 넣고 EDX는 0으로 세팅하고 ECX는 네, 바로 ECX에 바로 여기 이 주소값이 있는 거죠. 0018 EC08 00 EBP 플러스 08의 첫 번째 인자인 네, 이 값이 들어있으니까요. 이 주소부터 플러스 2 012 0A죠. 0A에 한 바이트를 DL에다 넣고 네, EDX 값을 즉 DL은 0A이고 나머지 상위는 0바이트 0값인 상위 바이트엔 0값이 들어있는 그 값이죠. 즉 숫자 10이 들어가 있는 레지스터고요. 숫자 10을 이 지역 변수에다 넣고 네, 그거를 FPU에 로드하고 있네요. FILD 이미 했었죠. 네, 녹화했었죠. 그래서 정수 값을 FPU에 로드하는 건데 10.0이 FPU의 스택 ST0에 로드될 거고 그걸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 값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네, 02 두 번째 두 번째 옵셋 2에 위치하는 한 바이트 값 네, 한 바이트 값을 이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이 바이트 한 바이트의 값을 바꾸면은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지 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함수에 인자를 준 부분 여기다가 여기를 선택을 해주고 네, 이곳에 코드를 주입할 건데요. 오토 어셈블에서 코드 인젝션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시트엔진 튜토리얼 때 했던 거고 그래서 이곳에 바이트를 1로 바꿔보겠습니다. 1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그걸 알아볼 건데 EDI 바이트 PTR 한 바이트죠. EDI 플러스 2에 위치한 한 바이트를 뭘로? 네, 02, 2로 한번 2로? 네, 1로 바꿔보겠습니다. 1로 바꿔보고 어떻게 되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런을 해야죠. 아까 뭐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 건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였나요? 브레이크 포인트도 끄고 게임이 꺼졌는데 다시 켤 겁니다. 네, 느려졌어요. 느려졌네요. 맵 C1 A1. 맵 C1 아니고 임펄스 총 소환 치트키. 엄청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총 쏘는 것도 이게 엄청 느려졌습니다. 이게 자체 슬로우가 되는데 네, 1로 설정한 값을 늘려볼 건데요. 점프도 이게 엄청 느리게 뛰어 올랐다가 내려가네요. 우주 같지. 만약에 이 오토 어셈블을 안 끄셨으면 여기서 수정하면 되고요. 만약에 끄셨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점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토 어셈블 기능이 새로운 영역에 메모리를 만들고 거기에 실행 코드를 넣고 그곳으로 점프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점프하도록 만든 거라서 이게 방금 우리가 오토 어셈블 그 기능으로 해서 만든 코드로 가게 됩니다. 팔로우 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점프는 원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서 0일 말고 이번에 0A 하면 정상이죠. 그쵸? 0A 하면 정상 속도. 그래서 0A 하면 이제 정상 속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좀 빠르게 해볼까요? 한 8령까지만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8령은 미친 속도 되겠죠? 미친 속도. 아, 미친 속도. 네. 사건도, 네, 총 가는 것 때문에 속도가 그런데. 리볼버도 미친 속도죠, 그쵸? 그래요. 이건 재장전하는 모션 때문에 근데 재장전하는 모션, 재장전의 딜레이를 줄이는 거 그것도 추가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였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였습니다. 재장전 딜레이도 그 4바이트 중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인자로 주어진 주소 영역에 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분석을 한 후에 해당 인자로 주어진 게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알아보고 숫자를 바꿔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경험적인 방법으로 네, 테스트를 해서 알아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 돼. 마구 때리는 거는 빠루도 엄청 빠르다. 노약자에게 좋지 않은